지난 영상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회사 생활이나 경제적인 성취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석사만 한다면 2년, 또 박사까지 한다면 6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에 해당하는 학위 기간 동안 직장인으로서의 소득을 받지 못한다는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박사학위를 선호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야망을 가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학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실제로 성취할 건지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끝에 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실리적으로 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학위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생활을 예상하고 학위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학위 과정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공과대학, 전일제, 일반대학원, 즉 전일제로 랩 생활을 하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연구실은 또 다른 직장이에요. 돈 조금 주는 직장,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대 연구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연구 용역입니다.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그걸로 실험 기자재도 사고 재료도 사고 학생들 인건비도 지급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해서 논문을 쓰고 특허도 내고 또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면 그게 또 연구 과제 수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연구실의 연구 과제의 선순환이 잘 돌아야 됩니다. 과제가 많은 연구실은 인건비도 좀 더 풍족하게 받을 수 있고 실험 기자재도 좀 더 좋은 걸 쓸 수가 있고 회식도 좋은 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연구실은 인건비도 적고 부족한 실험 장비 가지고 어렵게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실은 지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근도 하고 밤도 새워요. 적게나마 돈도 받습니다. 연구실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업무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미팅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서 큰 프로젝트의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개인의 학위 주제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연구이기 이전에 연구실이라는 어떤 조그만한 비즈니스 그룹, 회사 업무의 일부인 거죠. 대기업하고 대학원하고 둘 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회사의 복지, 페이, 또 근무 환경, 업무 체계, 또 개인의 생각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대기업의 근무 환경은 대학원 연구실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좋은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만약에 부푼 꿈을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다면 기대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커피 끓이고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영화니까 다소간의 연출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대학원 가면은 선배들 커피 끓이고 신발 정리하고 이러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든 대학원이든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석사과정 신입생 때는 더더욱 그래요. 연구실에 딱 출근을 하면 선배들이 시키는 일, 또 실험 장비, 유지 보수, 또 같이 실험하는 공동 실험실, 청소, 또 물품 구매 업무, 이런 것들, 리서치하고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일들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내 복지도 잘 돼 있고 또 구성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익명 게시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론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연구실은 그런 환경하고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자기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학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고참 박사과정 학생들을 통해서 연구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연구실 생활의 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배들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불합리한 에피소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쓰겠다고 하면은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겠죠? 요즘은 또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연구실의 분위기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엄격한 그런 연구실도 있고, 또 선후배 간에 별로 이렇게 격 없이 친하게 지내고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연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생활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간관계에도 연구실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업 마인드가 뛰어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에 기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연구실 생활이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스케줄 자기가 직접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동생활을 하는 연구실이라면 연구실 생활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라는 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럭저럭 굴러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연구실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연구실 생활의 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실마다 달라요. 모든 연구실이 다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이 큰 실험들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모든 연구실원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구조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연구실은 전연차의 일정과 업무가 고년차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곳, 또는 사람들마다 개별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연구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연구실이 어떤 연구를 하느냐, 또 지도 교수님께서 랩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요소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실 생활이라는 건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공동체를 위한 업무들을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자기만의 연구 주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졸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구실에서 맡는 어떤 업무가 어떻게 자기만의 독창적인 연구 주제로 연결될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자 지도 교수님과 선배와의 호흡,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지도 방향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연구실의 큰 프로젝트 속에서 작은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얻은 아이디어, 그걸 가지고 자기 연구 주제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인 거죠. 석사학위 2년 동안 연구 주제를 찾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능력이 좋고 운이 좋으면 한 학기도 되지 않아서 자기 연구 주제를 도출해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연구 주제를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기 멘토 선배,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의 호흡이 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배와의 관계는 업무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연구에 있어서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선배와 얼마나 이 합을 잘 맞추느냐 하는 것이 인간관계뿐 아니라 자기 연구의 품질, 그리고 학위 기간의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연구라는 단어에 막연한 로망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혼자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만을 상상하고 연구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만 연구는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동료들의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으면서, 날 것 그대로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인간관계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업무 속에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곰곰이 판단하셔서 대학원 진학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다음에는 대학원은 어떤 사람이 가면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애로사항과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